한 번도 안 돼보고 정치인이 될 이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국민들 생각이죠. 표니까. 그렇지만 현 정부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 이거야말로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앞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진 않지만 환경적으로나 기후변화 차원에서나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기술적으로 발전원으로 대안으로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이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5%로 꼴찌입니다. 올해 이제 5% 넘어갈 텐데요. 이런 노력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좀 나서서 돌파해 나가고 왜 이걸 원칙 없이 막 기업들 보러 다 해결해서 오라 그러고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야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자금이 돌고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역의 주민들 또 기업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지역의 어떤 독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하고요. 근데 이 에너지 쪽은 중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긴 하지만 이게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산림청, 농림부까지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기재부는 위에서 이렇게 애헴하고 보고 있는 상태고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다 관여돼 있어요. 좀 이런 거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 정말 좀 힘이 들어간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각종 민원과 부처 간의 갈등과 이해상충 이런 것들을 기업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잘 용광로처럼 좀 거기에 묻어내서 이 답을 좀 찾아내고 해법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키우면 제가 기업인들의 이런 일 많이 들어요. 정부 보조 필요치 않다. 정부 재정 뭐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시장을 확대해 주는 거다. 시장을 만들어 달라. 각종 그 민원과 어떤 비협조와 방해와 이런 것들을 좀 가지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전력 시장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판매 시장도 개방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다 개입이 되어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어떤 의지, 컨트롤 타워 거기에 이런 문제들을 전광석화처럼 좀 녹여내서 돌파해 나가는 저는 이런 추진력을 꼭 좀 보고 싶어요. 사실 놀라운 건 이 정부가 그린 뉴딜을 안 할 뻔했던 거 아십니까? 원래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5월 달만 하더라도 디지털 뉴딜만 있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이미 10년 전부터 해왔던 거라 그린 딜이라고 불러요. 새롭지 않다. 이미 이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고 기후변화 시대의 뭐 핵심적인 정책 비전이고 전략인데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게 그린 뉴딜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딱 4개월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는 한국 사회의 힘은 방향이 잡히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4개월 동안에 그린 뉴딜이 없다가 생겼는데 지금 수십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2025년까지의 플랜까지 나왔거든요. 애초에 F학점이 될 뻔했다가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온 거는 저는 A학점을 주고 싶은데 그린 뉴딜에 저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정, 일자리, 감축 목표, 그리고 정책 수단 4가지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게 코로나 시대이고 워낙에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 어렵고 소상공인께서 어렵고 뭐 돈도 안 돌고 때문에 그린 뉴딜을 통해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겠다의 방점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십조 원을 쓰겠다. 올해만 좀 4차 추경까지 했고 겉은 그린 뉴딜이긴 한데 모습은 이제 일자리 만들고 재정 투입하고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애초에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 그럼 온실기체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거야 또는 재생에너지를 언제까지 얼마나 늘릴 거야 이런 확대 목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한다고 하는데 예. 왜 석탄 발전소 계속 짓고 있어? 예. 예를 들어 아까 전기차 의무 판매제라든지 예. 이런 어떤 좀 혁신적인 규제라든지 그래서 빨리 자동차 산업을 재편시킨다든지 또는 기존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할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높일 거야. 특히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 좀 판매 시장을 개방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전 세계 아리백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수출 못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경제 문제예요. 완전히 산업 문제예요. 그래서 판매 시장, 전력 시장 개방해서 재생의 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꼭 필요로 하는 이 수요자에게 장기 계약해서 그렇죠. 이런 시장 만들어준다든지 지금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부 차원의 로드맵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 시그널을 분명히 주겠다. 이제 경유차는 곧 퇴출이다. 경유차의 천국이 경유차의 지옥이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도 너무 잘 팔려요 경유차가.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교통의 환경세, 경유세 좀 올리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 그냥 표 떨어진다고 그냥 우리나라 SUV가 600만 대에 달합니다. 대부분 디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은 좀 비용 부담도 하고 그래서 빨리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그린 뉴딜의 큰 틀에서 녹아내면 그러면 시그널이 분명하잖아요. 산업경 산업기들 재생에너지로 가는구나. 이제 기존의 내연 기관차는